때때로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으로 성장할 기회를 준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기. 개뿔! 돈 내놔! 진짜 열받아. 아니 남의 돈을 3억씩이나 쳐잡수시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익 추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마인드를 가진 금융혁신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준 신에게 한마디만 올립시다. 저 진짜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아무튼 제가 애써 유쾌한 척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3억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의 행방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타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일도 사실 나 자신에게조차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맺어진 피상적이어만 하는 관계가 저를 정말 들었다 놨다 몇 개월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만기일 날 보증금 3억 전액은 못 줘도 뭐 1억 8천까지는 맞춰준다고 좀 오바 떨지 말라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역시나 만기일이 막상 되니 저한테 줄 돈은 0원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만기일날 갚아야 할 대출이 있고 새 집으로 이사갈 때 치러야 하는 잔금이 있고 진짜 찐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나 험난합니다. 이삿날은 새 출발에 대한 믿음과 설렘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날이 돼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이사를 나가게 됐네요. 그래도 당분간 자기가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삶은 진짜 왜 이렇게 뜻대로 풀리지가 않는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기도 한 게 이렇게 분명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도 이 치즈 스틱은 또 더럽게 맛있고 날씨는 또 쓸데없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을랑말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또 새삼스럽게 잘생기고 막상 또 새 집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은 희망 비슷한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썩 이상적인 시작이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저 그냥 오늘부터 좀 괜찮아지는 연습을 해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해외 어떤 유명 신경과학자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We as humans have the ability to synthesize happiness. 이때 이 synthesize라는 단어가 뭔가 좀 애매해요. 정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을 합성할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건 뭔가 너무 합성 조미료 마냥 뭔가 랩 실험실에서 쓸 것 같은 말이고 그래서 좀 의역해보자면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너무 뻔한 얘기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문득 우리 인간은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낼 능력이 있다. 이 문구가 약간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낸다. 뭔가 마음에 되게 쏙 드는 표현이랄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편의상 딱 이 정도로만 표현하면 어떨까 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냥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행복. 뭐 연애를 하거나 생일날 선물을 받거나 큰 돈을 벌거나 취업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누군가가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뭔가 피부에 되게 자연스럽게 와닿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해서 읽어낼 수 있는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조화롭게 엮어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영역이 또 존재한다고 해요. 이것도 막 주어진 거에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기도 메타 같은 얘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노력해서 엮어낼 수 있는 행복의 영역은 사실 기분 탓만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와 신경계와 도파민 체계랑 연관이 돼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 분야에선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니구나 과학적 기반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감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깨달음 자체만으로도 사실 조금 힘이 나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대체 이 컨트롤 가능한 영역의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뭘 하면 되는 거냐?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낼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뭔 갑자기 김 빠지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혹시 설득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즉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생각보다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대요. 그냥 내가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든 요리를 하고 있든 청소를 하고 있든 그냥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커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공부처럼 내가 썩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 공부 자체는 너무 싫더라도 그래도 이 순간 이 공부에 성공적으로 집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높은 행복감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이거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들 이 영상 시청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설사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더라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이 영상 시청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조금 더 행복해졌을 수도.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한 무얼 하든지 그거에 집중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 훈련과 별개로도 명상은 분명 정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데 진짜 유익하고 무해한 활동 같아요. 전반적으로 답답한 하루 속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지금 새 집으로 이사오고 방이 하나 남아서 아예 명상을 하러 들어오는 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명상의 시간을 조금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템빨도 장착했는데요. 요즘 정말 데일리로 잘 챙기고 있는 정관장 기다림 침향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 되게 비싸고 귀한 소재인 침향이 들어있거든요. 침향이 뭐냐면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모진 자연의 풍파를 견디면서 분비된 수액이 오랜 시간 응축돼서 만들어지는 원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의보감과 같은 역사가 되게 깊은 주요 문헌 속에서도 사용됐던 소재인 만큼 정말 역사가 깊은 소재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 관리에 추천되는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마음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챙겨주면 정말 좋은데요. 이 침향은 나무 한 그루에서 진짜 소량씩만 채취가 돼서 채취되기까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소요되는 정말 희소하고 귀한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값비싼 원료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원료의 산지, 기원을 꼼꼼하게 확인해줘야 합니다. 우선 식약처 식품공전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침향 2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침향을 고를 땐 이 식품공전에 기재된 침향인지를 꼭 확인해줘야 합니다. 제가 정관장 기다린 침향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원료의 산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정관장 기다림 침향은 유전자 분석이 확인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증된 침향이거든요. 우선 이 침향액은 이렇게 한 상자에 30병씩 들어있는데요. 외관이 정말 고급스럽죠. 그래서 부모님 선물로도 진짜 딱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 병 한 병 액상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섭취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그냥 앰플 형태로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더라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섭취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더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오늘 명상 전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섞어서 차처럼 섭취해줄 건데요. 이게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인상적이에요.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 이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렇게 차처럼 섭취하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섭취하기 어려우면 손이 안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매일 꾸준히 마실 수 있도록 편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그게 진짜 장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마셔주면서 요즘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장 기다림 침향은 산지에서 제품까지 9단계의 원료 이력 관리를 통해 원료 출처와 순수성 확인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침향 제품인 만큼 마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말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2번째, 바로 나의 환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 극단적으로 집 자체를 바꿔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일하는 공간, 내가 쉬는 공간을 정말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장소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을 해서 엮어낼 수 있는 행복의 영역인데 이 노력이 심지어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재밌고 설레는 일이라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 취향이 가득 담긴 곳으로 이 새 집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에게 원래 일하는 공간은 그저 효율성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이렇게 데스크 스테이션을 큰 마음 먹고 구매해서 한번 마음껏 꾸며보기로 했어요. 앉아서 일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작정하고 가꿔보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나저나 이 책상 조립하기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커플이 부부가 되기 전 통과해야 할 마지막 테스트가 서로를 죽일 마음이 생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구 조립하기라고 하는데 저희 다행히도 해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몰랐던 사실인데 아무래도 가구 잘 조립하는 남자가 이상형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너 MVP해라 오늘. 짱! 아무튼 거창하게 가구를 꼭 새로 사지 않더라도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공간은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들어올 가구도 많고 바꾸고 싶은 부분도 많아서 아주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이 정말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무의식적인 레벨에서도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번째, 바로 타인과 함께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면서 교류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진짜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요번에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한진이가 요즘 대학을 뒤늦게 복학해서 주 2회는 아예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데, 얘는 대학교를 다녀와서도 막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제잘제잘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듯 저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신나서 얘기해주는데, 이 시간 자체가 너무 힐링이 되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 침향을 명상할 때가 아니라 한진이가 자기 전에 수다 떨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잠깐 기다렸습니다. 요즘 한진이가 고민이 있대요, 여러분. 제 6년 만에 복학을 하는데 27살의 대학생이라니, 그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요즘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엄청 늦게 졸업을 했었어가지고 한진이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나도 아싸 보이려고 맨날 찍고 이랬었단 말이야. 학교에서 발표 수업도 있고 춤도 춰야 되는데 친구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부끄럽고 부담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진이도 저와 함께 마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같이 오늘보다 평안한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 부정적인 상황에 의연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을 키우고 싶으신 분, 중요한 일정을 충분히 수행할 힘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렇게 기다림 침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행복을 조화롭게 엮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라도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베푸는 사람인 나에게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끼리 생일이 되면은 이렇게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한 5년 정도 본인의 생일 차례가 돌아오면 자기 생일 선물을 고르는 대신 그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는데 쓰고 싶다고 매년 말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생일 기념으로 몇 년째 생일 선물을 주는 저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단체에다가 물품 기부를 해왔습니다. 진짜 멋있는 친구죠. 근데 친구 자랑하는 김에 한 번만 더 하자면, 얘가 또 최근에 외무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진짜 찐 외교관이 있다.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부를 하고 나면 도파민이 장난이 아니라고, 기분이 진짜 엄청 좋아진다고. 근데 그때 생일 선물을 주는 저희 친구들 이름을 같이 넣어주면서 저희도 그런 기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어렸을 땐 사실 이게 좀 그냥 재밌는 얘기 정도였거든요. 와, 내 친구 중에 진짜 대박이네 있다, 이 정도였는데, 근데 매년 지날수록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따뜻한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뭔가 뭉클하고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따뜻함을 친구로부터 배웠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환갑원중이라는 단체에 저희 체린라벨 채널 구독자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동참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금액을 기부하거나 봉사를 하는 게 타인에게 베푸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거기에만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회, 아니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하기 싫다면 그저 내 작은 사회, 아님 하다못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분명 나 자신의 행복감이 크게 늘 수 있을 거예요. 막 엄청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내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을 한다면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내가 친구들 고민 상담을 끝내주게 잘해준다면 그로써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빡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고, 그거로부터 행복함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이런 영향력의 규모는 넓혀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또 제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정관장 침향, 오늘보다 평안한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 부정적인 상황에 의연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을 키우고 싶으신 분, 허약한 기력을 채워 일상의 평화를 찾고 싶으신 분,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신 분들 등 마음관리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정관장 침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내가 나의 것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에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행복일까요? 뭔가 낯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기분 전환이 됐다 등 저의 창작물을 보고 어떤 이유에서든 효용감이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오히려 제가 정말 큰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 항상 고민하는 사항이, 나의 이 영상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요.
저는 과거에 SNS를 보면서 남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썩 편치 않았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 공간은 당신에게 그런 소모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이나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 고작 유튜브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항상 이렇게 진지할 수만은 없으니까 가끔씩은 막 돈도 펑펑 쓰고 바보 같은 것도 올리고 유튜브가 나온 괴물이 되더라도 그냥 그래 도파민 펑펑 터졌으면 됐지 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